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CVPR 2020년도에 발표된 CVPR 2020년 워크숍에 발표된 Evading Deepfake Image Detector with White and Black Box Attack에 대한 관련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정보보호연구실의 석사과정인 김재욱입니다. 질문 사항이나 계속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발표 진행 중에서도 계속 질문하셔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일저자로 있는 이제 유명한 칼리니가 작성하였고 이 논문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관련 논문이고 그 딥페이크 관련해서 추후에 뒤에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베이전이라는 공격을 활용한 그 디텍터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먼저 딥페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딥페이크가 생성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4년도 겐을 기반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계속 해상도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현재 2021년 제가 2021년까지 이제 메가 FS를 이제 가져왔을 때 저희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게 딥페이크인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판별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딥페이크에 대한 그 이미지나 영상에 대해서 탐지를 하기 위해서 딥페이크 디텍션이라는 연구 주제가 이제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디텍션은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딥페이크가 생성되면은 그런 미디어를 가지고 와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디텍터가 탐지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럼 이 이미지나 미디어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그걸 판별하는 게 이 디텍터의 역할입니다. 현재 밑에 왼쪽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그 영상이 현재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현재 지금 인텔에서 상용화를 하고 있으며 현재 기반은 이제 바이올로지컬 베이스를 활용한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ICCV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PRNU 노이즈나 그 겐을 생성한 이제 미디어에 대한 핑거프린터를 이제 정보를 활용해서 탐지를 수행하는 다양한 탐지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디텍션을 좀 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제가 이번에 타겟팅을 잡은 건 이베이전 공격을 활용한 딥페이크 디텍션을 이제 우회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 이베이전 공격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드버스 어택이라는 하나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딥페이크 미디어에 펄티베이션을 추가함으로써 디텍터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재 그 어드버스 어택으로 활용되는 거는 FGSM, BIM, PGD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되고 눈에 띄지 않는 펄티베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좀 노이즈를 좀 더 발전시켜서 펄티베이션을 만든 상태에서 미디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이제 생성된 이미지에 펄티베이션을 넣고 그러한 삽입된 어드버서 이그샘플을 이제 디텍터에 넣음으로써 딥페이크 이미지가 리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공격 기법을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거의 이베이전의 거의 첫 번째 논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베이전 공격에 대한 위험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제너레이터 이미지하고 펄티베이션을 넣었지만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어드버서 이그샘플을 봤을 때도 넣는지 안 넣는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화이트 박스와 어택과 이제 블랙 박스 두 가지 어택에 대해서 분류를 진행하였고 블랙 박스 어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 공격에 대해서만 수행하였지만 화이트 박스 어택에 대해서는 총 4가지 공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화이트 박스 어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디스토션 미니마이징 어택이라고
딥페이크 페이크 이미지로 분류된 X에 대해서 이제 펄티베이션을 추가하여서 리얼 이미지로 오분류되도록 유도합니다. 대부분 이 여기 논문에서는 페이크 이미지가 리얼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공격으로 타겟팅을 잡았고 마지막 블랙박스 어택에서도 마지막 한 가지 공격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블랙박스 어택에서 리얼 이미지가 페이크 이미지로 분류될 수 있는 방법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이 논문에서는 대부분 이제 페이크 이미지가 리얼 이미지로 판별될 수 있도록 타겟팅을 잡고 실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fx일 때 fx가 타우보다 이하일 때 페이크 이미지가 리얼 이미지로 분류된 인계값을 현재 이 논문에서는 5%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디스토션 미니멈이 어택을 할 때 논리얼 컨스트레인트라는 이해 때문에 라그랑주 릴레이션을 적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제 PNG나 JPEG의 양자로 이제 공격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L2를 사용해서 공격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전에 그 이제 수식을 보게 되면은 그 LP 놈을 이제 최소화 그 범위 안에서 그 이제 공격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한한 기법은 C라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생성함으로써 추가함으로써 이제 C 값이 증가하면 큰 섭동이 생성되고 C 값을 줄이면은 작은 섭동이 생성되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함으로써 이제 그 섭동의 크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어택을 또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공격을 이제 기존의 탐지 모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수행하였는데 첫 번째로 이제 CNN 모델을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디텍터를 구성하였던 이제 웡이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는 L2 공격을 하였고 0.02로 이제 L2 공격을 수행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뭐 2%로 변경했을 때 뭐 71% 오분류를 보였지만 계속 펄티베이션을 증가할수록 이제 엄청난 강한 공격이 되면서 이제 거의 모든 이미지를 오분류하는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 이제 DCT를 이용해서 디텍터를 구성한 이제 프랭크가 이제 발표한 디텍터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했을 때 그 프랭크가 제안한 디텍터는 이제 이미지 합성 여부나 사습성 여부도 감지하고 그리고 어떤 생성 모델로 만들었는지까지 예측을 했던 그 디텍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페이크 이미지가 리얼 이미지로 오분류만을 본 상태에서 이제 공격을 수행하였고 기존에 뭐 생성 모델을 예측한다는 것은 이제 무시하고 그 공격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하위 비트 이제 플리핑을 수행하여서 트루 포지티브를 이제 99%에서 0%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스 맥시마이징 어택인데 기존에는 아까 전에는 C 값이 하이 파라미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라그랑주를 사용했지만 여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C를 제거함 없으므로 이제 기존에 그냥 오브젝트 펑션을 표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서 공격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0.0부터 이제 1.0까지 공격을 수행했는데 0.0은 이제 거의 이제 공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되고 1.0은 거의 최대 공격을 이제 값으로 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PNG는 이제 여기서 JPG하고 PNG가 좀 차이가 있는데 PNG는 이제 비손실 압축 방식으로 원본 해석이 불가하고 JPG는 압축을 수행할 때 이제 손실이 좀 발생하는 좀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을 어떤 것을 하냐에 따라서도 공격이 뭐 그러니까 공격에 대한 성능이 어느 정도 공격의 능력이 어느 정도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존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격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픽셀에 대한 40% 공격을 수행하여도 이제 AUC가 0.966에서 0.27까지 떨어지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이트 박스의 유니버설 어택은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맨 위에 보면은 패치가 약간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저것도 페이크 이미지인데 저 페이크 이미지에서 원래 디텍터에 탐지가 되는 사진인데 왼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저런 패치를 간단하게 붙임으로써 이제 디텍터는 98%나 86%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이제 리얼 이미지라고 이제 판별하는 거라고 이제 이 유니버설 어택입니다. 유니버설 어택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형 컴퓨터 패치를 붙임으로써 이제 AUC를 이제 0.996에서 0.085까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니버설 레이턴트 스페이스 어택은 겐 모델에 대한 이제 W 값을 좀 수정하여서 이제 단점으로는 그 생성될 때 그 겐 모델에 대한 이제 의존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좀 그 의존성을 좀 감안하더라도 공격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AUC를 0.99에서 0.17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그림으로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보시다시피 이 그림도 또한 페이크 이미지가 판별된 그림이었고 디텍터로 판별된 그림이었는데 어저벌 어택을 함으로써 디텍터에는 탐지가 안 되지만 안 되고 이제 리얼 이미지로 판별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저희 눈으로도 봤을 때 아무 공격을 수행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판별이 안 되고 디텍터도 또한 이것을 이제 페이크 이미지라고 분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어택인데 기존의 이제 화이트박스 어택들은 모델의 의존성이나 좀 현실적인 그 모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공격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어택을 좀 더 만약 연구를 진행하면은 이 블랙박스 어택을 좀 더 공격 성능을 높이고 디텍터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도 그 논문에서 밝혔고 화이트박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필요하면서 현실적인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어택의 위험 모델은 그래서 이제 공격자는 디텍터의 세부 정보에 적응 불가능하지만 분류기의 유형은 약간 인지를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어느 정도 이제 방어 전략, 그러니까 디텍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대충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보는 알고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블랙박스 어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트랜스퍼 어택을 수행하기 위해서 타겟 디텍터를 놔두고 그러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가정됐다고 이제 소스 디텍터를 자기들이 생성하고 거기서 이제 만든 화이트박스 공격을 해서 생성된 어드버스 example을 타겟 디텍터에 넣는 이제 트랜스퍼 어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수행할 때는 L0를 사용해서 소스 디텍터에서 이제 어드버스 example을 생성해서 공격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이게 트랜스퍼 어택을 했을 때 AUC를 0.96에서 0.22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블랙박스 어택도 어느 정도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문이 워크숍 논문이어서 간단하게 짧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실험을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그냥 이베이전하는 공격에 대한 약간 위험성에 대한 재고를 해주는 논문으로 이제 거의 논문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컨클루전을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4가지 공격 기법으로 수행해서 이베이전 공격도 딥페이크 탐지를 우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칼리니가 대부분 어드버설 어택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 어택을 활용해서 다양한 도메인에서 딥페이크나 언어 모델이나 다양한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칼리니는 이제 딥페이크라는 도메인에서도 어드버설 어택이 가능하고 그것을 이제 딥페이크에서 위험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단한 어드버설 어택으로도 탐지 성능을 정화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로 이제 방어에 대해서도 말을 해줬는데 기존의 어드버설 어택에 대해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어드버설 트레이닝이나 랜덤마이즈 스무싱 방법을 사용하면은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였습니다.
근데 현재 어즈벌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단점도 있고 한계점도 있으니까 그걸 좀 더 활용해서 딥페이크 탐지기에도 적용을 하면은 탐지 방법에 대한 연구도 뭐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미테이션하고 퓨처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본 논문에서는 딥페이크는 대부분 이미지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뭐 그 얼굴을 보게 되면은 뭐 어떤 연예인에 대한 얼굴을 붙여서 보면은 대부분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공격을 한다는 건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영상에 대해서는 어떤 프레임의 단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번 프레임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게 되면은 2번 프레임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텍터는 그걸 감지하고 아 이거는 딥페이크 영상이다라고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영속성을 고려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아이즈 퓨처워크로 보시면은 SI하고 SI-1에 대한 그러니까 프레임 단위의 이전 프레임과 그 다음 프레임에 대한 연속성을 디스턴스를 구해서 그런 디스턴스를 좀 줄이는 방안으로 공격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대상이 보면은 아까 전에 보시면 웡이나 이제 프랭크가 했었던 그런 디텍터를 두 가지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하였습니다. 근데 요즘 보시면은 요즘에 디텍터에 대한 논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상을 두 가지로 했다는 것에 대한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또한 그 탐지 모델에 대해서 보면은 프리퀀시나 뭐 바이올로지컬이나 스파셜이나 대부분 그러니까 좀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대상 공격을 했을 때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공격만 한다면은 뭐 주파수 탐지 모델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게 나오겠지만 뭐 바이올로지컬이나 스파셜 베이스드 디텍션에서는 탐지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논문이나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양한 논문에서 보면은 어떠한 탐지를 대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베이스들을 하고 있는지 뭐 프리퀀시에서도 뭐 탐지를 수행해보고 공격을 수행해보고 바이올로지컬을 수행해보고 스파셜을 수행을 해봐서 내 공격이 세 가지 탐지 기법에서도 뭐 잘 수행된다 이렇게 보여줬으면은 이 논문에 대해서 신뢰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렸는데 ICCV나 CVPN이나 ECCV나 NIPS나 ICLR을 보시면은 탑 컨퍼런스에서도 딥페이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딥페이크에 관심이 높으니까 그걸 탐지하기 위한 기법들도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을 탐지 모델을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여줬더라면 좀 더 이베이전에 대한 공격 성공률에 대한 좀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좀 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면 밑에 아래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